치매와 가족 우울증 문제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이제 피할 수 없는 사회적 질병 현상으로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만큼 철저한 진단과 함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대한치매가족협회 이성희 회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앞서 신경훈 기자 리포트에서 본 것처럼 이제 치매는 개인과 가족뿐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차원에서 질병으로 규정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치매관리법이 생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주요 질병의 사회경제적 비용 분석에 따르면은 치매로 인한 비용이 2008년도에는 8,625억 원에서 2012년에는 1조 9,234억 원으로 123%나 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치매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분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가족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가장 가슴 아픈 게 정신적인 스트레스입니다. 이게 우울증까지 온다고 하는데 그 못지않게 경제적인 부담도 크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느 정도인가요? 네, 이 병은 2년에서 한 20년까지 가는 병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경제적인 부담이 많이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치매 환자 한 명이 1년간에 약 310만 원 정도의 진료비가 부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외국에서는 한 명이 발생이 되면 한 2.5명이 이제 같이 돌봐드려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2010년 4월부터 저소득층 치매 환자들을 위해서 월 3만 원 이내의 치매 약제비 그리고 본인 부담금 이런 것들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7월부터는 치매 특별 등급이 생겨서 여태까지는 1, 2, 3등급만이었는데 4등급, 5등급이 생겨서 치매 관리의 사각지대에 좋은 요양 서비스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런 이제 4등급, 5등급은 저희도 데이케어를 운영하고 있지만은 거기서 이제 10만 5천 원 정도에다가 20일간에 식비 한 7만 원 정도 하면은 17만 5천 원 정도가 들고 있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정말 경제적 부담이 만만치가 않아 보이는데 사실 2015년 기준 치매 어르신이 61만여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중증 치매 환자는 어디에서 어떻게 돌봐야 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1, 2, 3등급이 이제 거의 중증 치매 환자인데요. 대개 요양원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등급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 이제 사고가 많은 그런 요양병원에들 계시고 있는데요. 그 요양보호사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양원에는 요양보호사가 2.5명당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분들이 대개 3교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7, 8명에 1명꼴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그 지원도 많이 늘려야 되고 네, 교육과 아직 부족한 지식이 실정이네요. 겸비되는 그런 양질의 서비스를 받아야 합니다. 예. 자, 일단 우리나라의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계속 얘기가 하고 있습니다만은 다른 선진국에서도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는 건 막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다른 나라에서는 이 치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 같은 것 마련하고 있습니까? 예, 가까운 일본에서는 개호보험이라고 그래서 우리나라 요양보험과 마찬가지인데 이용 금액이 한 10% 정도만 이제 부담을 하게 되면 치매 클리닉이나 그다음에 초록이 치매 환자, 40, 50대 치매 환자 또 그런 부분이 있고 또 2주에 한 번 의사가 가는 이제 왕진제도 점점 이제 시설에 있게 하지를 않고 그 종말기까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도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서포터즈 교육들을 다 받게 해서 치매 환자가 이제 다니거나 길을 잃거나 이래도 다 안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알츠하이머 카페라고 그래가지고 그 경증 환자들을 위해서도 집에서만 계시지 않고 나와서 이제 치매 예방에 대한 그런 부분도 많이 되고 있고요. 또 성년 후견인제도 우리나라도 지금 시작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활발하게 치매 환자분들에 대해서 강구가 많이 되어 있고요. 학대 금지에 대해서는 많이 이제 일반 주민들이 알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와 비교했을 때 그 치매 환자를 지원하는 인력이 많이 큰가요? 네, 인력도 많이 있지만
일본의 경우도 이제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그런 추세로 이제 나아가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배울 점이 좀 있어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 이웃나라 사례 알려주셨는데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에서 치매 문제를 해소하거나 완화하기 위해서 과연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는 그 조기 발견과 예방을 위해서 서울시 25개구의 치매 지원 센터가 되어 있고 전국에 이제 광역 치매 센터, 보건소 이러한 곳들을 통해서 치매 관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나 이제 그 외에도 많이 이제 상담이라고 그러든지 또 치매 환자의 그 단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서비스가 구축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으로서는 정말 단기 보호가 필요한데 현재 15일밖에 1년 동안에 15일밖에 이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도 이제 가족들이 좀 일을 본다든가 휴식을 취하는 데는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세대 간의 교류, 저희 같으면은 이제 배명고등학교 학생들이 저희 그 주간 보호에 와서 치매 어르신들과 같이 지낸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세대 간의 교류라든지 지역 사회에서 그분과 또 그 가족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도 이 치매 관련해서 제도 개선 문제와 관련해서 좋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대한치매가족협회 이성희 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언론에서도 자주 언급되는 내용이죠. 치매를 다뤄봤는데요. 이게 들으면 들을수록 가슴이 아픕니다. 문제는 이게 더 늘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사회적인 문제로 자리를 잡고 있는 건데요. 더 이상 각자 가정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만은 아닙니다. 이제는 제대로 된 제도도 마련이 돼야 하고 사회 전체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으로 주변을 살피고 돕는다면 지금보다 좋은 사회가 되지 않을까요?